2025년 1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학교 청소부 김철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5세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40년 동안 우리 학교를 지켜주셨죠. 항상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학교 선생님들, 졸업생들,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52세 남자와 50세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민수와 박미영 남매였습니다. 오빠, 우리 왜 여기 온 거야? 미영이 물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오시래.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게 있다고. 우리한테? 왜? 미영은 의아했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 다닐 때 가끔 마주치던 착한 아저씨였을 뿐이었습니다. 교감 김영우가 두 남매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분 앉으세요. 민수와 미영은 앉았습니다. 저희가 왜 불려온 건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교감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두 분께 이걸 남기셨습니다. 네? 두 남매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우리한테 유품을? 그건 상자를 열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교감은 상자를 남매 앞에 놓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민수는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1985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1985년 3월 2일. 민수 초등학교 입학.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내 이름? 계속 읽었습니다. 교복이 잘 어울린다. 우리 아들 멋있다. 우리 아들?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도 공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1987년 4월 3일. 미영이 입학. 오빠, 내 이름도 있어. 너무 예쁘다. 엄마 닮았다. 울지 않고 씩씩하게 교실로 들어갔다. 미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자에는 수십 권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모두 민수와 미영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남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나잖아. 어린 시절 민수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자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청소부 할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이게 대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두 분의 친아버지셨습니다. 뭐라고요? 민수와 미영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미영이 외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닙니다. 교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이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셨습니다. 두 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 청소부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였다고요? 네. 할아버지께서 임종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께 진실을 전해달라고.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도 안 돼. 40년 동안 우리 옆에 계셨는데 왜 말 안 하셨어요? 교감은 상자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두 분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수 미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40년 동안 너희 옆에 있었지만 아빠라고 말하지 못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아빠였으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버릴 수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너희 곁에 있고 싶었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빠.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미영도 울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두 남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 전 그들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어. 민수는 7세였습니다. 미영은 5세였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 혼자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학교 청소부로 일하던 그 할아버지가 친아버지였다니. 교감 선생님,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교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가족을 버린 사람이라고. 버렸다고요? 네. 하지만 교감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일기장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두 분을 사랑하셨는지. 민수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1990년 5월 15일. 민수가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을 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박수를 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나는 아빠가 아니니까. 1995년 12월 24일. 미영이가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다. 아빠 보고 싶어요라고. 가슴이 찢어진다. 민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사셨어요? 미영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품, 다정한 목소리. 민수야, 미영아, 아빠가 사랑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40년 동안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자식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40년 동안 아버지 옆에 있었던 거야. 그런가 봐.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감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이 내일입니다. 두 분이 상주로 서주시겠습니까? 민수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 선생님,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40년 전에. 그건 일기장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교감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할아버지의 40년이 담겨 있습니다. 교감이 방을 나갔습니다. 민수와 미영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40년치 일기장, 40년치 사진, 40년치 기록. 모두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미영아, 응, 오빠. 우리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두 남매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40년 전 진실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왜 돌아왔는지, 왜 40년 동안 청소부로 살았는지, 그 모든 진실을 알기 위해 박민수는 1973년생이었습니다. 지금은 52세,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민수가 7세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어. 어머니 이순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언제 돌아오세요? 민수야, 아빠는 이제 안 오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 혼자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순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민수와 동생 미영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야, 동생 잘 돌봐라. 엄마 일 갔다 올게. 네, 엄마. 민수는 어린 나이에 동생을 돌봤습니다. 밥을 해주고 재워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1985년 민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는 혼자 학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일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괜찮니, 꼬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돌아봤습니다. 학교 청소부 아저씨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응, 괜찮아요. 입학식이구나.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청소부 아저씨는 잠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용감하구나. 혼자서도 잘하네. 네, 들어가자. 아저씨가 교실까지 데려다 줄게. 청소부 아저씨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종종 청소부 아저씨를 봤습니다. 안녕, 꼬마. 안녕하세요, 아저씨. 청소부 아저씨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민수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배가 고프면 빵을 사주었습니다. 아저씨,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응, 그냥 네가 착해 보여서. 청소부 아저씨는 웃었습니다. 민수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2년 후, 1987년이었습니다. 민수의 동생 미영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괜찮아. 오빠가 같이 있어줄게. 민수는 동생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정문에서 청소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오, 민수 아니니? 동생이구나. 네, 미영이에요. 청소부 아저씨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네. 엄마 닮았구나.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너 보니까 엄마도 예쁘실 것 같아서. 아, 네. 그날부터 청소부 아저씨는 미영에게도 잘해주었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청소부 아저씨를 좋아했습니다. 착한 아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 아저씨의 진짜 정체는 몰랐습니다. 그는 바로 민수와 미영의 친아버지 김철수였습니다. 김철수는 1940년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1970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이순자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973년에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1975년에 딸 미영이 태어났습니다. 철수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979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큰 공사를 맡았는데 실패했습니다. 빚이 10억 원 생겼습니다. 1979년 당시 10억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돈 갚아. 못 갚으면 가족이 피해 볼 줄 알아. 빚쟁이들은 철수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협했습니다. 철수는 두려웠습니다. 가족이 위험했습니다. 고민 끝에 철수는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기로. 1980년 어느 날 밤, 철수는 집을 떠났습니다. 아내 순자에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미안하오.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려면 내가 사라져야 하오. 용서하시오. 철수는 서울을 떠나 시골로 갔습니다. 빚쟁이들은 철수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도망갔으면 끝이야. 가족한테 더 이상 안 건드린다. 철수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가족은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3년을 시골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농사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매일 밤 가족 생각에 울었습니다. 민수는 잘 크고 있을까? 미영이는 건강할까? 순자는 나를 원망하겠지. 1983년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보고 싶어. 멀리서라도. 철수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가 다닐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청소부 자리 있습니까? 네, 있는데요. 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철수는 학교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들 민수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985년 민수가 입학했습니다. 철수는 정문에서 민수를 봤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수야, 아빠 왔다. 하지만 아빠라고 못 부르겠구나. 민수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꼬마? 아들을 처음 말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청소부로서였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 아들 손이야. 철수는 행복했습니다. 슬프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매일 민수를 봤습니다. 아침에 학교 오는 민수를 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노는 민수를 봤습니다. 하교할 때 집으로 가는 민수를 봤습니다. 하지만 절대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가족을 버린 사람이야. 철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년 후 미영이 입학했습니다. 철수는 딸을 봤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아내를 닮았습니다. 철수는 또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영아, 아빠야. 하지만 말 못하겠구나. 그날부터 철수는 두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40년 동안 민수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미영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미영이 교사가 되어 같은 학교로 발령받았을 때 철수는 기뻤습니다. 이제 매일 볼 수 있구나. 40년 동안 철수는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월급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껴 모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민수와 미영을 도왔습니다. 민수의 급식비를 대신 냈습니다. 미영이의 교과서를 사주었습니다. 장학금 신청서를 몰래 작성해 주었습니다. 모두 익명으로 했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몰랐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도와준 줄. 철수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어머니 순자는 20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0세였습니다. 철수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멀리 바라봤습니다. 민수와 미영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안하오, 순자.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해서.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학교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5년 후 2025년 철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청소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교감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할 수 있어. 하지만 건강이. 괜찮소? 철수는 계속 일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미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영은 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어느 날, 철수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철수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교감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내가 죽으면 민수와 미영에게 진실을 말해주시오. 진실이요? 내가 그 아이들 아버지라는 것을. 교감은 놀랐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그렇소. 40년 동안 숨기고 살았소. 철수는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주시오. 40년 일기장이요. 알겠습니다. 3일 후 철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미영아, 아빠가 사랑한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영도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두 남매는 민수의 집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읽어봐야 할까?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읽어야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알아야 하잖아. 민수는 일기장 하나를 펼쳤습니다. 1980년 3월 15일. 민수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오늘 집을 떠났다. 민수와 미영을 남겨두고 가슴이 찢어진다. 순자에게 편지를 남겼다.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빚쟁이들이 가족을 위협했다.
내가 사라지면 가족은 안전할 것이다. 민수야, 미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민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빚쟁이들. 그래서 떠나신 거구나.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지키려고. 민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다. 힘들다. 하지만 가족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 1983년 1월 10일,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가겠다. 가족을 보고 싶다. 멀리서라도. 1983년 2월 1일, 민수가 다닐 초등학교를 찾았다. 청소부로 취직했다. 2년 후면 민수가 입학한다. 기다릴 것이다.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2년을 기다리셨다고. 그것도 나를 보시려고. 미영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1985년 일기를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2일. 오늘 민수가 입학했다. 7년 만에 보는 우리 아들. 많이 컸다. 키도 크고 얼굴도 의젓해졌다. 하지만 혼자 왔다. 순자가 일 때문에 못 왔나 보다. 민수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괜찮니, 꼬마? 아들에게 처음 하는 말이었다. 민수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내 아들의 손이었다. 하지만 아빠라고 말하지 못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민수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청소부 아저씨가 내 손을 잡아주셨을 때 따뜻했어. 아버지 손이었구나. 미영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7년 4월 3일. 오늘 미영이가 입학했다. 12년 만에 보는 우리 딸. 예쁘다. 엄마를 닮았다. 민수가 미영이 손을 잡고 왔다. 오빠가 동생을 잘 돌보고 있구나. 기특하다. 미영이에게 말을 걸었다. 예쁘네. 엄마 닮았구나. 민수가 물었다.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세요? 당황했다. 실수했다. 그냥 너 보니까 엄마도 예쁘실 것 같아서라고 둘러댔다. 조심해야겠다. 들킬 뻔했다. 미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셨을 때 그런 마음이셨구나. 민수는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1990년 5월 15일. 민수운동회. 민수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박수를 치고 싶었다. 우리 아들 잘했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청소부일 뿐이니까. 조용히 뒤에서 지켜봤다. 민수가 웃는 모습을 봤다. 그것만으로 행복했다. 민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운동회 날 어머니는 오지 못했습니다. 일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1등을 했지만 박수 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그때 거기 계셨구나. 미영은 1995년 일기를 폼했습니다. 199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학교에서 산타 할아버지 행사가 있었다.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다. 청소하면서 우연히 미영이 편지를 봤다. 산타 할아버지,
저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면 좋겠어요. 가슴이 찢어졌다. 미영아, 아빠는 살아있단다. 바로 내 옆에 있단다. 하지만 말할 수 없구나. 미안하다. 미영은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살아계셨는데, 바로 옆에 계셨는데, 민수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울지 마, 미영아. 오빠, 너무 슬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두 남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2000년 2월 28일, 민수대학 합격,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교감 선생님이 알려주셨다.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축하해주고 싶다.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 하지만 할 수 없다. 나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니까. 대신 몰래 장학금 추천서를 썼다. 교감 선생님께 부탁했다. 민수야,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학금. 그때 장학금. 민수는 대학교 1학년 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교 추천 장학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가 추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가. 미영도 일기를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1일. 미영이 교사 발령. 이 학교로 발령받았다. 너무 기쁘다. 이제 매일 볼 수 있다. 미영아, 축하한다.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아빠가 너를 항상 응원한다.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학교로 온 것도 기뻐하셨구나. 민수는 2020년 일기를 펼쳤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순자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 갔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밖에서 멀리 바라봤다. 순자, 미안하오.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해서 당신을 사랑했소. 평생 사랑했소. 하지만 말하지 못했소. 용서하시오. 민수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빠는 우릴 버리고 갔어. 무책임한 사람이야.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 알았다면. 그때 미영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이것 봐. 뭐야? 엄마 이름으로 된 편지야. 민수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쓴 편지였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철수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쓴다. 나는 안다. 당신이 학교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10년 전부터 알았다. 미영이가 그 학교로 발령받았을 때 알게 됐다. 청소부 할아버지 사진을 봤다. 당신이었다. 놀랐다. 화났다. 40년 동안 숨어 살았다니. 하지만 이해도 됐다. 당신이 왜 떠났는지, 왜 돌아왔는지, 모두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것.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다. 당신은 나를 혼자 두고 갔다. 40년 동안 고생하게 했다. 그래서 미영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당신이 거기 있다고. 당신도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만 고통받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다. 고맙다고. 민수와 미영이를 지켜봐줘서
멀리서라도 함께 해줘서, 그리고 미안하다고, 용서하지 못해서. 순자. 민수와 미영은 충격받았습니다. 엄마가 알고 계셨어? 10년 전부터? 그런데 왜 말 안 하셨어? 두 남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민수는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마지막 일기. 나는 이제 떠난다. 민수야, 미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40년 동안 아빠라고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너희를 봤다. 너희가 웃을 때 아빠도 행복했다. 너희가 울 때 아빠도 가슴이 아팠다. 너희가 성공할 때 아빠도 자랑스러웠다. 아빠는 자격 없는 아버지였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다. 안녕,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수도 울었습니다. 40년. 아버지는 40년 동안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매일 자식들을 보면서도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멀리 있었습니다.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40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일했던 그 학교였습니다. 교감 김영우가 민수를 맞았습니다. 오셨습니까, 민수 씨? 네. 아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쪽으로 오시죠. 교감은 민수를 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교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이요? 제가 이 학교에 부임한 게 2005년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감은 회상했습니다. 2005년 봄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감 김영호에게 청소부 김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이번에 우리 학교로 발령받은 박미영 선생님. 제 딸입니다. 네? 김영호는 놀랐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 딸이 교사라고요? 네. 하지만 미영이는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 전 가족을 떠난 이야기. 청소부가 되어 자식들을 지켜본 이야기. 김영호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사연이. 선생님, 부탁입니다. 미영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딸을 볼 수 있으니까요. 김영호는 철수의 눈을 봤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김영호는 철수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20년 동안 민수는 교감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탁까지 하셨구나. 할아버지는 미영 선생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교감이 말했습니다. 매일 청소하면서 미영 선생님 교실 앞을 지나가셨어요. 교실 안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딸 잘하고 있구나라고 중얼거리셨죠.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일하시던 곳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교감은 민수를 청소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창고였습니다. 청소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청소 도구를 깨끗이 정리하셨습니다. 교감이 말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 집이야. 깨끗해야 해라고 하셨죠. 민수는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저건 뭔가요? 할아버지가 쉬는 시간에 앉으시던 책상입니다. 민수는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공책이 나왔습니다. 관찰 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펼쳤습니다. 매일의 기록이었습니다. 2005년 3월 5일. 미영이 첫 출근. 8시 30분 도착. 교무실로 들어감. 긴장한 표정. 걱정된다. 2007년 9월 10일. 민수 결혼. 학교에서 청소하다가 문득 생각남. 오늘 아들 결혼식이구나. 축하한다, 민수야. 행복해라. 2010년 4월 20일. 미영이 점심시간에 학생과 상담. 진지한 표정. 좋은 선생님이구나. 자랑스럽다. 2015년 5월 20일. 순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들음. 장례식장 밖에서 지켜봄. 미영이 울고 있었다.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민수는 공책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식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까지. 그때 교감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 한 분 더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급식실 최영희 아주머니입니다. 할아버지와 40년 함께 일하셨죠. 잠시 후 75세 최영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아, 철수 아저씨 아드님이시군요. 영희는 민수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닮으셨어요. 아주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오래 아셨나요? 네. 40년 전부터 함께 일했어요. 영희는 앉았습니다. 철수 아저씨는 참 특별한 분이셨어요. 어떻게요? 청소하시면서 항상 아이들을 봤거든요. 특히 두 아이를. 영희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 씨와 미영 씨요. 아주머니도 아셨어요? 눈치챘죠. 처음엔 이상했어요. 영희는 회상했습니다. 1985년 민수가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철수는 유난히 한 아이를 자주 봤습니다. 철수 씨, 저 아이 누구예요? 자꾸 보시네요. 응? 그냥 착해 보여서. 하지만 영희는 알았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2년 후 미영이 입학했을 때 철수가 미영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철수 씨, 울고 계세요? 아,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하지만 영희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철수 씨, 저 아이들. 혹시, 영희 씨. 철수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부탁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시오. 그럼. 정말. 네. 내 아이들이요. 하지만 자격이 없소.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40년 동안 비밀을 지켰습니다. 민수는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비밀 지켜주셔서. 아니에요. 철수 씨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셨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아프셔도 일 나오셨죠. 왜요? 두 분 보려고요. 하루라도 못 보면 힘드셨나 봐요.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특히 겨울이 힘드셨어요. 겨울이요? 네. 새벽에 눈 치우는 일 있잖아요. 아, 철수 씨는 항상 제일 먼저 나오셨어요. 아이들 오기 전에 길을 깨끗이 치우시려고. 민수 씨와 미영 씨가 다닐 길은 특히 꼼꼼히 치우셨죠. 민수는 기억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겨울이면 항상 등굣길이 깨끗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눈이 쌓여 있었지만 자신의 학교는 항상 깨끗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치워주신 거였구나.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급식 시간이면 항상 창문으로 들여다보셨어요. 왜요? 두 분이 밥 잘 먹는지 확인하시려고. 한 번은 미영 씨가 반찬을 남기는 걸 보셨어요. 다음 날 급식 메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내일 뭐 나와요? 라고. 왜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네. 철수 씨는 모든 것을 신경 쓰셨어요. 영희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철수 씨가 제게 보여주신 사진이에요. 민수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모와 어린 민수, 아기였던 미영. 철수 씨는 이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요. 40년 동안요? 네.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보셨죠.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왜 가족한테 가지 않으세요? 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곁에 있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교감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민수 씨, 이것도 드리려고요. 이게 뭔가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통장입니다. 민수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잔액을 받습니다. 2억 원? 네. 할아버지께서 40년간 모으신 돈입니다. 교감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껴 쓰셨죠. 거의 안 쓰셨어요. 밥도 급식실에서 남은 거 드시고 옷도 안 사셨어요. 모든 돈을 모으셨어요. 두 분께 드리려고. 민수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40년간 청소부 월급을 모아 2억 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영희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라고.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청소 창고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몰라서 미안해요. 교감과 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동생 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아, 학교에 같이 가자. 왜? 무슨 일인데? 아버지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 같아. 두 남매는 학교로 갔습니다.
저녁 7시 학교는 조용했습니다. 교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선생님. 제 동생 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영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미영은 인사했습니다. 5년 전 이 학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선생님, 청소부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40년 동안 제 옆에 계셨는데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교감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미영 선생님께 특별히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요? 미영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서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상입니다. 할아버지께서 5년 전에 찍으신 거예요. 5년 전이요? 네. 미영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시던 해요. 교감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 김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청소 창고에 앉아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구나. 아버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처음 본 게 1975년이었어. 네가 태어났을 때 작고 예쁜 아기였어. 엄마 닮았어. 2년 동안 너를 키웠어. 행복했어. 하지만 1980년 아빠는 떠나야 했어.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업이 망했어. 빚이 10억이 됐어.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왔어. 엄마를 위협하고 너희를 위협했어. 아빠는 무서웠어. 너희가 다칠까봐. 그래서 결정했어. 내가 사라지면 빚쟁이들도 포기할 거라고.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떠났어. 하지만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어. 3년 후 서울로 돌아왔어. 청소부가 됐어. 1987년 4월 3일, 네가 입학하는 날. 12년 만에 너를 봤어. 엄마를 닮아 예뻤어. 오빠가 손 잡아줬어. 기특했어. 너한테 말을 걸었어. 예쁜 애라고. 네가 웃었어. 그 웃음이 아빠 가슴에 남았어.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너를 봤어. 등교하는 모습, 수업 듣는 모습, 친구들과 노는 모습. 모두 다 봤어. 1995년 크리스마스. 네가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 썼지. 아빠 보고 싶어요라고. 아버지는 흐느꼈습니다. 미영아, 아빠도 너 보고 싶었어. 바로 내 옆에 있었는데 말 못했어. 미영은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2005년 네가 교사가 됐어. 이 학교로 왔어. 아빠는 정말 기뻤어. 매일 너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네가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 봤어. 훌륭한 선생님이었어. 아빠는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2020년 네가 전근 갔지. 아빠는 슬펐어. 마지막 날 너를 멀리서 봤어. 안녕 미영아. 행복해라라고 속으로 말했어. 아버지는 카메라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미영아, 아빠는 나쁜 아버지였어. 너를 버렸어. 40년 동안 아빠라고 말 안 했어.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평생 사랑했어. 매일 너를 생각했어. 매일 너를 응원했어.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너는 아빠의 기쁨이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행복해라, 내 딸. 영상이 끝났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수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미영아, 오빠, 아버지가 40년 동안 저를 봤대요. 그래, 지켜보셨대. 두 남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교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뭔가요? 교감은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모으신 것들입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민수는 물건 하나를 집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 네. 민수 씨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여기에? 할아버지께서 쓰레기통에서 주우셨습니다. 쓰레기통에서요? 네. 민수 씨가 버린 걸 할아버지께서 주워서 보관하셨어요. 민수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동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기억났습니다. 아빠는 안 그렸어. 없으니까. 어린 민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주었습니다. 40년간 보관했습니다. 아버지. 미영도 물건을 하나 집었습니다. 작은 머리핀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잃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찾으셨습니다. 운동장에서. 그리고 보관하셨어요. 미영 선생님께 돌려주지 못하고. 미영은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40년 전 물건이었습니다. 상자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시험지, 미영의 공책, 두 남매가 쓴 편지들, 모두 버려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주워서 보관했습니다. 자식들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이 모든 걸. 그때 교감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쓰신 편지들입니다. 편지요? 네. 하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에요. 민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모두 민수에게, 미영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편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1990년 5월 20일. 사랑하는 민수에게, 오늘 네가 운동회에서 1등 했구나. 아빠는 멀리서 봤어. 너무 자랑스러웠어. 박수 쳐주고 싶었어. 안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할 수 없었어. 아빠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니까. 민수야, 너는 훌륭한 아이야. 계속 열심히 해. 아빠가 응원할게. 사랑해. 아빠. 미영도 편지를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1일. 사랑하는 미영에게, 축하한다, 내 딸. 네가 선생님이 됐구나. 게다가 아빠 학교로 왔어. 아빠는 정말 기뻐. 이제 매일 너를 볼 수 있어. 미영아, 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아빠가 알아. 너는 착하고 성실하니까.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라.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아빠. 두 남매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40년간 쓴 편지.
하지만 한 통도 보내지 못한 편지. 아버지, 왜, 왜 보내지 않으셨어요? 교감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낼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쓰는 거야.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자격 있으셨어요. 충분히 자격 있으셨어요. 미영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몰랐어요. 그때 교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두 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할아버지께서 사실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네, 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1년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5년을 더 사셨다고요? 네, 의사도 놀랐습니다. 교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죽을 수 없어. 미영이를 더 봐야 해. 미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를 보시려고 5년을. 네. 할아버지는 병과 싸우셨습니다. 두 분을 보기 위해서 항암 치료도 받지 않으셨어요. 돈을 아끼시려고 그 돈으로 두 분께 남기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교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정말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계속 나오셨어요. 미영이 볼 수 있을 때까지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미영 선생님이 학교에 오셨죠. 옛날 동료 만나러. 미영은 기억했습니다. 일주일 전, 옛 동료를 만나러 학교에 갔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 미영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선생님도 잘 지내셨죠? 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교감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3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미영이를 봤어. 이제 괜찮아였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를 보시려고. 마지막까지. 민수도 동생을 안고 울었습니다. 두 남매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는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하지만 끝까지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살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방이요? 3층 302호입니다. 민수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여기서 사셨구나. 책상 위에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달력을 자세히 봤습니다. 체크 표시 옆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수 출근, 미영 수업, 두 아이 건강해 보임, 감사합니다. 매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 3벌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옷은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지갑이 나왔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사진. 젊은 부모와 어린 민수, 아기 미영. 아버지는 40년 동안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대 밑을 봤습니다.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대학 입학했을 때 신문 기사, 미영이 교사 임용됐을 때 지역 신문, 모두 아버지가 오려서 모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것까지. 민수는 상자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아, 아버지 방 갔다 왔어. 어땠어, 오빠? 민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고시원이었어. 40년 동안 그 좁은 방에서 사셨어.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알았다면, 나도 그 생각했어. 알았다면 어땠을까? 민수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우리 아버지한테 가야 하지 않을까? 가다니? 묘소에. 아버지 묘소. 응. 가자, 오빠. 다음 날 민수와 미영은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근교 공원묘지였습니다. 검소한 묘비였습니다. 김철수 1940년부터 2025년. 그것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40년 만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몰랐어요. 청소부 할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았다면 안아드렸을 텐데. 아빠라고 불렀을 텐데. 미영도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미영이에요. 저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했어요. 5살 때 헤어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아요. 청소부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그게 아버지 눈빛이었다는 거. 미영은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늦었지만 말씀드려요. 사랑해요, 아빠. 두 남매는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수는 학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교감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감이 말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쪽에 나무를 심는 게 어떨까요? 나무요? 네. 김철수 할아버지 추모목으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후 추모목 식제식이 열렸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졸업생들,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민수가 나무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아버지 김철수를 추모하는 나무입니다. 아버지는 40년 동안 이 학교를 지키셨습니다. 청소부로 일하시며 학생들을 돌보셨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희는 40년 동안 몰랐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다면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민수는 흐느꼈습니다.
미영이 다가와 오빠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숨어서 사랑하셨습니다.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저희는 늦게 알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급식실 최영의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철수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으셨죠. 학생들을 사랑하셨고 학교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희는 민수와 미영을 봤습니다. 두 분을 사랑하셨어요. 나무 심기가 끝났습니다. 작은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추모목 1940년부터 2025년 40년간 이 학교를 지킨 분, 그리고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한 아버지. 민수와 미영은 나무 앞에서 절했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수의 아들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래, 저도 초등학교 때 청소부 할아버지 봤거든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내가? 네, 제가 6학년 때였어요. 2015년. 준혁은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했어요. 그때 청소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괜찮니? 라고 물으셨죠. 저는 네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힘내라고 하셨어요. 그때 느낌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너까지. 네. 그리고 다음 날 그 괴롭히던 애들이 사과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청소부 할아버지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하셨대요. 할아버지께서 너를 도와주신 거구나. 민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혁아, 그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였어. 알아요, 아빠. 알고 있어요. 준혁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만나 뵙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족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40년간 숨어서 사랑한 할아버지. 3대를 지켜본 할아버지. 하지만 끝까지 정체를 밝히지 않은 할아버지.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오늘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나는 웃었다. 충분합니다. 40년을 살았다. 자식들 곁에서 비록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매일 그들을 봤다. 그들의 웃음, 그들의 눈물, 그들의 성장. 모두 봤다. 나는 행복했다. 민수야, 미영아. 아빠는 나쁜 아버지였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어. 용서해다오. 그리고 기억해다오. 아빠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이제 아빠는 간다. 하지만 영원히 너희를 지켜볼 거야. 하늘에서.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아빠.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계신가요? 저희를 보고 계신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보고 있단다. 항상 지켜보고 있어.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제야 말씀드려요. 사랑해요, 아빠.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5월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순자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유품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겠어. 민수는 어머니 방을 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맨 밑에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무언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편지들이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 모두 같은 필체였습니다. 민수는 편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1985년 4월 10일. 순자에게 민수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 친구도 사귀었어. 걱정 마르시오. 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 철수.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1990년 12월 25일. 순자에게 오늘 민수가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어. 엄마가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아들이 많이 컸소. 당신 덕분이요. 고맙소. 철수.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5일. 순자에게 미영이가 선생님이 되었소. 당신이 잘 키워주었소. 자랑스럽소. 철수. 모든 편지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40년간의 편지. 민수는 급히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당장 와봐.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유품에서 아버지 편지를 찾았어. 30분 후 미영이 도착했습니다. 오빠, 편지가 뭐야? 민수는 편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40년간 편지를 보냈어. 네? 두 남매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5월 20일. 순자에게 미영이가 입학했어. 예쁘게 컸어. 당신 닮았어. 민수가 동생 손을 잡아주더군요. 당신이 잘 가르친 덕분이요. 고맙소. 철수. 2000년 3월 1일. 순자에게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어. 서울대학교라니 대단하오. 당신 혼자 키운 아들이요.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요. 철수. 2015년 4월 10일. 순자에게 당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 걱정이요. 내가 곁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 부디 건강하시오. 아이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오. 철수.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계속 편지를. 그때 민수가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순자에게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되겠소. 당신이 세상을 떠났소. 장례식장에서 멀리 지켜봤소. 미안하오. 40년 동안 당신 혼자 고생시켰소. 용서하시오. 당신을 사랑했소.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평생 사랑했소.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되겠소. 기다려주시오. 철수.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평생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편지 봉투를 자세히 봤습니다. 우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이 편지들 보낸 게 아니야. 네? 우표가 없어. 그냥
쓰기만 한 거야. 그럼 엄마가 어떻게 갖고 계셨어? 바로 그때 봉투 맨 밑에서 또 다른 편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순자의 필체였습니다. 2015년 6월 1일. 철수에게 당신 편지 받았어. 아니, 받은 게 아니라 훔쳐본 거요. 학교 청소 창고에서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이 학교 청소부라는 것. 처음엔 화났어. 배신감을 느꼈어. 40년 동안 숨어 살았다니. 하지만 당신 편지를 몰래 읽었어. 청소 창고 서랍에 있더군요. 40년치 편지를. 나한테 보내지 못한 편지들. 읽으며 울었어. 당신도 힘들었구나. 당신도 아이들 보고 싶었구나. 당신도 나를 사랑했구나. 이해가 되었어. 왜 떠났는지, 왜 돌아왔는지. 모두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것.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 40년이 너무 길었어. 나는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거기 있다고. 당신도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하겠어. 당신은 좋은 아버지였어. 멀리서나마 아이들을 지켜줘서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용서하지 못해서. 사랑했어, 철수. 평생 사랑했어.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는 용서하겠어. 순자. 민수와 미영은 충격받았습니다. 엄마가 10년 전부터 알고 계셨어? 아버지 편지를 몰래 읽으셨어?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을까? 미영이 울었습니다. 민수는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미영아, 이것 봐. 뭐야? 엄마가 아버지한테 쓴 편지 같아. 민수는 펼쳤습니다. 2016년 12월 25일. 철수에게 크리스마스요. 오늘 학교에 갔어. 미영이를 보러. 당신도 있더군요. 청소하고 계셨어. 미영이를 바라보는 당신 눈빛을 봤어.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어. 40년 동안 저런 눈빛으로 아이들을 봤구나. 가슴이 아팠어. 당신한테 다가가고 싶었어. 고생했소라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어. 자존심 때문이었어. 미안하오. 순자. 2018년 10월 15일. 철수에게 오늘 민수가 왔어. 손주를 데리고. 당신 손주요. 민수가 말하더군요. 엄마, 옛날에 학교 청소부 할아버지 계셨잖아요. 착하신 분이었어요. 나는 알고 있어. 그 할아버지가 당신이라는 것. 말해주고 싶었어. 그 할아버지는 네 아버지야라고. 하지만 못했어. 당신이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니까. 당신의 선택을 존중했어. 순자. 2020년 5월 10일. 철수에게 나는 이제 떠나오. 병원에서 일주일 남았다고 했어. 후회가 돼요. 당신한테 가지 못한 것. 용서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하지만 이제 와서 갈 수 없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소. 그래도 알아주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40년간 원망했지만 사랑도 했어.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는 제대로 이야기하겠어. 기다리시오. 순자. 민수는 편지를 덮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를 사랑하셨어.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만나지 못하셨어.
미영이 울었습니다. 오빠, 너무 슬퍼. 두 분 다 서로 사랑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떠나셨어. 민수도 울었습니다. 그때 봉투 맨 밑에서 작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마지막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민수, 미영에게 이 편지들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구나. 놀랐지? 엄마가 아버지 편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 사실은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학교 청소부라는 것. 편지도 몰래 읽었어. 왜 말 안 했냐고? 자존심 때문이었어. 40년간 혼자 너희를 키웠잖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말한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너희를 사랑했어. 엄마도 사랑했어. 그리고 엄마도 아버지를 사랑했어. 끝까지. 아버지 묘소에 가거든 전해다오. 사랑했다고. 용서한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엄마. 민수와 미영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과 원망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각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미영은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 찾았어요. 엄마도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10년 전부터 알고 계셨대요. 아버지가 학교에 계신 거. 하지만 말씀 안 하셨대요. 자존심 때문에. 미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전하래요. 사랑했다고. 용서한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편지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편지예요. 40년 동안 못 전한 말들이에요. 이제 읽어보세요. 두 남매는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묘소를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어머니 묘소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공원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편지 아버지한테 전했어요. 아버지도 엄마를 사랑하셨어요. 평생 천국에서 만나셨죠? 이번에는 자존심 버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함께 계시죠? 행복하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7년 봄이었습니다. 민수는 53세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51세가 되었습니다. 두 남매는 학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일했던 그 학교였습니다. 교감 김영우가 반겼습니다. 오셨습니까, 두 분? 네,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파서. 민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 계십니다. 3개월 후 책 집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작가에게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40년치 일기장, 아버지가 쓴 편지들, 어머니가 쓴 편지들, 사진들, 물건들, 모든 것. 작가는 6개월 동안 취재하고 집필했습니다.
학교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졸업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고시원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2028년 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청소부 아저씨 40년간 숨어서 사랑한 아버지였습니다.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청소부로 사시면서 저희를 지켜보셨어요. 말씀하지 못했지만 매일 사랑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기자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몰랐던 것을. 네, 후회합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다면 아빠라고 불렀을 텐데요. 안아드렸을 텐데요.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건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미영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영 선생님,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버지. 미영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셔서, 멀리서라도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미안합니다. 몰라서 미안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그게 아버지 사랑이었다는 것. 사랑해요, 아빠. 6개월 후, 책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은 그대로였습니다. 청소부 아저씨. 영화는 전국 개봉했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스크린에 아버지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 빚쟁이들의 위협, 가족을 떠나는 장면, 3년 후 청소부가 되어 돌아오는 장면, 아들을 처음 보는 장면, 40년간 지켜보는 장면, 그리고 임종 장면. 민수와 미영은 영화관에서 울었습니다. 관객들도 울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영화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봤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숨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2029년 민수와 미영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철수 기념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아버지들을 돕는 것. 이혼, 빚, 사업 실패 등으로 가족과 헤어진 아버지들. 그들이 다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상담 지원, 법률 지원, 경제적 지원,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재단은 책과 영화 수익금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미영의 후원금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가 못하신 일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재단은 많은 가족을 도왔습니다. 10년간 떨어져 살던 아버지와 딸이 재회했습니다. 20년간 연락 끊겼던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했습니다. 수백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 덕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2030년 겨울이었습니다.
민수는 학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추모목 앞에 섰습니다. 나무는 많이 자랐습니다. 3년 만에 크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나무를 만졌습니다. 저 요즘 행복해요. 재단 일도 잘 되고 있어요. 많은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세요? 아버지 손자 준혁이가 법대에 갔어요. 가족법 전공하겠대요. 이혼 가정 아이들을 돕고 싶대요. 아버지 영향이에요.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결심했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손주. 그날 저녁 민수와 미영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빠, 우리 잘 살고 있지? 미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잘 살고 있어.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까? 당연하지. 기뻐하실 거야.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이해했잖아.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돕고 있잖아. 아버지 뜻을 이어가는 거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난 이제 후회 안 해. 응? 아버지 못 알아본 것. 미영이 말했습니다. 물론 알았다면 좋았겠지. 하지만 몰랐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 같아. 아버지의 숨은 사랑.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 알잖아. 민수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맞아. 너 말이 맞아. 아버지는 숨어서 사랑하셨어.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 두 남매는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 기억하며 살고 있어요.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10년 후, 2040년. 민수는 63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응, 준혁아.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오, 축하한다. 민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언제 결혼해? 내년 봄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결혼식 때 증조할아버지 사진 놓고 싶어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내 증조할아버지? 네. 김철수 할아버지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못 뵀지만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제가 법대 갔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모시고 싶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증조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식장 한쪽에 아버지 김철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손자 결혼합니다. 보고 계시죠? 아버지 증손자예요. 아버지 덕분에 좋은 사람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사진 앞에서 절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봐 주세요. 하객들은 감동했습니다. 만난 적 없는 증조할아버지를 모신 손자. 그것이 김철수의 사랑이 이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아버지 사랑이 4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사랑해요, 아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민수는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을.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15년이 지났습니다. 2055년 봄이었습니다. 민수는 82세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80세가 되었습니다. 두 남매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준혁,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사대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7살 증손자가 물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가리키며. 민수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아버지 김철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네 고조할아버지시단다. 고조할아버지요? 그래, 김철수 할아버지. 민수는 증손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줄까? 네. 민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아버지가 계셨단다. 그분은 가족을 너무 사랑하셨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떠나야 했어. 왜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민수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40년간 청소부로 일하신 이야기. 매일 자식들을 지켜보신 이야기. 하지만 끝까지 정체를 밝히지 않으신 이야기. 증손자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와, 대단해요. 그래. 고조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준혁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고조할아버지 덕분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단다. 준혁은 지금 가족법 변호사였습니다.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고조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가 됐어.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었거든. 지금까지 500가족 넘게 도왔어. 증손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그런 일 할래요. 민수는 증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고조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일했던 학교였습니다. 추모목 앞에 섰습니다. 나무는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30년 만에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나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오늘 증손자 데려왔어요. 아버지 고손자예요. 이름은 민준이에요. 7살 민준이가 나무 앞에서 절했습니다. 고조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아버지 사랑이 5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잘 키웠구나. 2년 후, 2057년이었습니다. 민수는 84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미영, 준혁, 손주들, 증손자까지. 민수는 병상에 누워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왔구나. 아버지, 할아버지.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민수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나 곧 아버지 만나러 가. 오빠, 너무해.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사랑 알고 나도 가족 사랑하며 살았어. 후회 없어. 민수는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아, 계속 좋은 일 해라. 내 할아버지, 헤어진 가족들 다시 만나게 해줘. 네, 약속할게요. 민수는 증손자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고조할아버지 이야기 잊지 마. 내 증조할아버지, 그분은 위대한 분이셨어. 숨어서 사랑하셨어.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갈게요. 기다리셨죠? 민수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김철수 재단을 통해 도움받은 가족들이었습니다. 민수 씨 덕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재단 덕분에 가족과 화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민수의 묘는 아버지 김철수 묘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철수 1940년부터 2025년, 박민수 1973년부터 2057년, 두 묘비가 나란히 섰습니다. 미영이 두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왔어요. 이제 함께 계세요. 그리고 저도 곧 갈게요. 3년 후 2060년 미영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83세였습니다. 미영의 묘는 아버지와 오빠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철수 1940년부터 2025년, 박민수 1973년부터 2057년, 박미영 1975년부터 2060년, 새 묘비가 나란히 섰습니다. 마침내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40년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 영원히 함께였습니다. 2070년 민수의 손자 준혁은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2,000 가족 이상을 도왔습니다. 그의 아들 민준이는 35세가 되었습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대를 이어 가족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과 민준이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김철수가 40년 동안 일했던 학교였습니다. 추모목 앞에 섰습니다. 나무는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자란 나무였습니다. 고조할아버지, 민준이가 나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숨어서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혁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매일 헤어진 가족들을 돕잖니. 그게 바로 고조할아버지 사랑을 이어가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모할머니, 보고 계세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100년 후 2125년, 김철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작은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철수 기념관이었습니다. 40년치 일기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고받지 못한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선생님, 김철수 할아버지는 왜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대.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으셨지. 그래서 숨어서 지켜보신 거야. 40년 동안. 학생들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단하세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네요. 기념관을 나서며 학생들은 추모목을 받습니다. 100년 된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학교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나무라고 불렸습니다. 학생들은 나무 앞에서 잠시 묵념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숨어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100년 된 나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숨어서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진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끝. 하지만 김철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40년간 청소부로 살며 자식을 지켜본 한 아버지를, 숨어서 사랑한 한 남자를, 그리고 배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김철수의 나무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사랑처럼.